안녕하세요. 파이썬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9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주차 강의에서는 데이터 시각화 중에서 산점도와 선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입니다. 데이터의 시각화의 중요성을 알아보고 산점도 그리고 선 그래프의 특징, 활용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시각화에서 그래프에 대한 다양한 꾸미기 방법에 대해서도 실습 예제를 통해서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학습 내용입니다. 산점도의 개념과 선 그래프의 특징을 이해하고 산점도와 선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해석하는 방법, 그리고 시각화 꾸미기 패턴 활용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수학 함수에 관련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화를 표현하는 데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몇 가지 대표적인 시각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선 그래프, 데이터의 추이나 변화를 보여주는데 굉장히 적합한 그래프이고요. 시간에 따른 데이터 값 그리고 데이터 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선 그래프, 라인 플롯에 대한 그래프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산점도와 같은 경우는 x, y 기본적으로 두 개의 변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서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산점도 그래프를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막대 그래프는 범위를 사용을 해서 데이터의 크기를 비교하는 데 사용하는 시각화를 할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원그래프 같은 경우는 백분율의 비율을 따져서 시각화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히트맵은 두 변수 관계의 상관관계를 색상으로 나타내는 조금 재미있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래프입니다. 자, 박스플롯이라고 하는 상자 그림은 데이터를 분포를 확인하고 특이한 이상치를 시각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보통 데이터의 중앙값, 4분위 값, 이상치를 한눈에 파악하기 쉽기 때문에 박스플롯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바이올린 플롯은 어떤 커널의 밀도를 추정할 수 있는 그래프인데요. 분포를 자세하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시계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따른 변화값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주식의 가격이라든가 기후변화 또는 시간에 따라서 달리 나타낼 수 있는 데이터 분석할 때 사용이 가능합니다. 3D는 X, Y, Z 세 개의 변수를 활용을 해서 시각화할 수 있고요. 조금 복잡한 관계의 데이터를 확인하는 데 유용한 그래프 방법입니다. 이외에도 파이썬을 활용해서 시각화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는데요. 어떤 특징이나 목적에 따라서 적절한 시각화 방법을 선택하면 전달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확인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값들을 쉽게 알 수가 있겠죠. 데이터 시각화 라이브러리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매트플롯 라이브러리인 매트플롯립이라고 얘기도 하는 라이브러리와 시본이나 또는 플로티 같은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시각화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간단한 그래프부터 저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함수의 x, y의 값들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그러한 값들을 x축, y축, 산점도나 히스토그램, 박스플롯 등으로 표현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매트플롯 라이브러리에서 자주 사용하는 함수에 대한 것들을 쭉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이러한 값들을 하나하나 사용을 해볼 건데요. 저희가 많이 사용한 것들만 일단 추렸습니다. 타이틀을 준다든가 또는 라벨을, 레이블을 명칭을 설정을 하거나 또는 히스토그램, 막대, 스캐터, 플로트, 그죠?
박스 플롯, 네, 이런 것들로 시각화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그래프 내에 색상을 또는 범위를 선을 그죠? 예,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눈금 위치나 레이블을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리미트에서 X 리미트, Y 리미트, X의 범위, Y축의 범위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용하는 함수와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실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매플롯립 꾸미기입니다. 자, 매트로플롯 라이브러리의 길이가 함수명이 너무 기니까 저희는 라이브러리를 PLT로 임포트해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 수치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numpy의 라이브러리는 np라고 줄여서 임포트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값 1, 2, 3, 4, 5 값에서 y값은 제곱값인 1, 4, 9, 16, 25 이렇게 리스트로 정리를 했습니다. 데이터 값을 x와 y로 정의를 하고 그리고 plt, 네, 매트로플롯 라이브러리에 pyplot plt 임포트한 이름으로 스캐터는 3점도였죠. 3점도의 x값, y값을 하나씩 매칭시키면서 네, x축과 y축의 점을 그래프 화면에 보여주는 함수입니다. 이렇게 구성되는 거죠. 자, 그러면 시각화 프로그램을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피터 노트북에서 먼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하는 부분입니다. 임포트 명령에 의해서 자, matplot 라이브러리에 자, pyplot이라는 라이브러리 객체 속성을 가지고 오고요. 이 변수 라이브러리가 너무 길기 때문에 as plt의 라이브러리로 임포트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많이 쓰는 것이 numpy입니다. numpy 역시 그냥 쓰셔도 되지만 저희는 as np라는 이름으로 임포트해서 사용을 해볼까요? 자, 일단 데이터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데이터는 보통 여러 개의 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리스트 형태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물론 랜덤이나 레인지 범위를 가지고 값을 표현해서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간단하게 5개의 값을 X축으로 입력을 하고요. Y축에도 리스트를 제곱의 값인 9, 16, 25 개수만큼 리스트 값으로 정의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저희는 PLT, 자, 그 중에서 스캐터, 산점도이죠? 네, 스캐터의 X값과 Y값을 매칭시켜서 그래프로 만들고요. 그것을 PLT show 함수에 의해서 시각화 그래프로 그려주게 됩니다. 자,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Shift Enter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Shift Enter를 하면 라이브러리 스캐터를 쇼하기 위해서 약간의 시간이 걸리고요. 자, 이렇게 실행이 될 때까지 조금 기다려 주시면 해당하는 산점도가 보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조금 바꿔보면 같은 그래프 부분에서 저희는 x, y 1, 1, 2, 4, 3,9 값을 사용을 했다면 자, 자주 저희가 보는 선 그래프 같은 경우는 스캐터가 아니라 플롯이라는 함수명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시각화 그래프가 보이는지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Shift Enter. 네. 자, 이번에는 1,1, 2,4, 3,9, 그죠? 4,16, 5,16의 값을 줬는데 플롯이라는 명령어에 의해서 선이 모두 연결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1부터 5까지 실수 전체의 값을 점으로 표현한 거죠. 수많은 점이 표현돼서 선이 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선 그래프를 그려본 겁니다.
자, 여기에서 매트플로 라이브러리에 많은 꾸미기의 함수들이 있는데요. 옵션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복사해서요. 밑에 셀에 복사하시고요. 추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부분을 추가를 해볼 거냐면 데이터는 그대로 쓰고요. 저희는 plt 플롯이라는 xy 값을 사용을 했습니다. 선그래프를 하는 거죠. 거기에서 마커라는 값을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1,1, 2,4, 3,9의 점에 마커를 쓸 건데요. 영문자 5를 쓰시면 됩니다. 영문자 5를 써서 5라는 원모양을 점을 표시를 해주겠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Shift 한번 엔터 해보겠습니다. 네, 위쪽과 똑같은 그래프인데 각 x, y 값에 해당하는 마커 부분이 점으로 표현되는 옵션을 넣어준 것이죠. 자, 여기에서 하나만 더 추가해서 확장시켜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저희가 마커라는 부분을 해 놓았고요. 자, 여기서 복사해 가지고 올까요? 네, XY 마커 해 놨고요. 자, 저희가 보통 그래프에서 살펴보면 그래프의 제목도 있을 거고요. 가로축이 시간인지 x인지 t인지 세로축이 y인지 m인지 x축 y축의 레이블도 설정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4의 부분을 잘 값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내에 격자선을 표시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추가해서 선 그리기에 선 그래프에 꾸미기를 해볼게요. 자, XY 값이 있고요. 저희는 플롯이라는 선 그래프의 마커를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밑에 쇼하기 전에, 그쵸? 쇼하기 전에 다른 옵션을 좀 넣을 건데요. 자, 일단 플로트 타이틀, 제목을 써보겠습니다. 제목은 리니어 선 그래프죠. 그죠? 리니어 펑션 example 그래프라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한글을 사용을 하려면 한글에 대한 부분의 옵션을 더 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제목 부분을 모두 영문으로 사용을 해서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lt, 자, x의 레이블을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자, 가로축은 x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가로축의 레이블이 어떤 위치에 표현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plt, 플롯, plt, 그 다음 y 레이블도 쓸 수가 있겠죠? 역시 y라고 레이블을 설정해 주겠습니다. 그런 다음 plt, 그리드에 의해서 격자를 true, 그려줘라 라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그래프를 출력하면 위쪽의 그래프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Shift 엔터. 네, 리니어 펑션 example 그래프라는 그래프 제목이 들어가 있고요. 가로축 x, 세로축 y, 그리고 점은 이미 마커를 해놨었고요. 안쪽에 그리드, 선에 대한 부분이 더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여기서 선 그래프를 가지고 조금 더 확장해서 다른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차함수의 기울기는 점과 점을 연결하여 상태를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연도와 연간 매출 데이터를 한번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X축은 연도를 나타내고요. 세로축은 연간 매출 데이터를 가지고 사용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 어레이 배열에 의해서 자, 이얼스하고 리베뉴 해서 값을 저장을 하고요. 그 기울기는 기울기와 연도를 곱하고 1차 함수 모델링에 y절편을 더하는 형태입니다. 네, 그래서
슬로프와 인터셉트에 자 np. 폴리핏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요. 이얼스와 그 다음 리베뉴의 1차원 다항식, 그냥 선형이죠. 그런 회귀 모델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리니어 모델 같은 경우는 계산된 기울기인 슬로프와 이얼스를 곱하고 그리고 y절편 인터셉트의 값을 계산을 해서 선형 모델을 구성하는 방법인 거죠. 1차 함수의 선형 모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 폴리필릿 같은 함수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1차 함수를 사용하는 기울기, 네, y는 ax 플러스 b라는 형태의 다항함수의 그래프 모델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자, 그림은, 피겨 사이즈는 8,6 그래프의 크기를 설정을 하고요. 자, 스캐터로 이어스 리베뉴, 컬러는 블루. 자, 스캐터는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점을 나타내는 부분이었죠. 이 부분을 블루로 설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점으로 나타낸 것은 actual revenue 해서 네, 레이블을 범례를 사용을 해서 표현을 해준 거고요. 또 하나는 자 리니어로 네, 선으로 리니어 모델로 사용을 해서 레드 색상으로 선값을 주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래프 제목, X축 레이블, Y축 레이블 등을 표현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실제 그래프를 한번 보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저희는 매트로플롯 라이브러리 PLT와 넘파이를 계속 사용을 하기 때문에 위쪽에 임포트가 되어 있습니다. 자, 혹시 파일을 새로 만들면 임포트를 해 주셔야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위쪽 셀에서 이미 임포트를 시켰으므로 아래쪽에서는 생략해서 그대로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연도인 years라는 변수에 np.array 배열 가지고 자, 리스트의 값으로 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베뉴도 변수를 np. 네, numpy의 array 형태로 네, 넣고요. 이 값을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연도와 연간 매출 데이터를 numpy array를 사용을 했습니다. 안쪽에 있는 리스트 형태는 아시겠죠? numpy의 array 배열 일단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슬로프 네, 그리고 인터셉트의 값을 numpy의 네, 폴리 피셋 값에 의해서 이얼스 값하고 네, 리베뉴 값하고 매칭시켜서 네, 선형 함수를 만드는 겁니다. 자, numpy에 대한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자, 선형 함수의 값을 1차 다항 함수를 생성한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리니어 모델을 만든 거죠. 슬로프와 이얼스를 연도를 곱하고 네, y절편인 인터셉트를 덧셈하는 형식의 1차 함수 모델링 형식입니다. 네, 그래서 1차 함수로 표현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그래프 부분을 조금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LT. 자, 그래프 그릴 겁니다. 자, 그래프는 피그 사이즈는 네, 8,6 정도로 주었고요. 네, 크기 설정한 겁니다. PLT 먼저 스캐터로 산점도로 자, 이얼스 데이터와 네, 리베뉴 데이터와 네, 컬러는 산점도에서 블루를 사용을 했고요. 레이블은 네, 범레이죠. 이것은 액츄얼 리베뉴로 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레이블이 어떤 위치에 표현되는지 실습을 통해서 확인하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 실제 매출 데이터도 한번 그려볼까요? 자, 혹시 여기까지 실행을 한 다음에 중간 과정을 보기 위해서 먼저 실행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Shift 엔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에러 부분이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리니어 그래프. 네. 자,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매출값 넣고요. 1차 함수 모델링을 해서 매출값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스캐터에 의해서 years revenue 그리고 컬러 블루 레이블 나타낸 거죠. 그죠? 자, 레이블이 지금 안 나타난 이유는 범례가 지금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계속 한번 소스를 작성을 해볼까요? PLT 이번에는 플롯이라는 스캐터는 3전도였고요. 플로트는 선 그래프였죠. 자, 여기에 역시 years하고 리니어 모델을 저희가 만들어 놨었습니다. 여기 있는 거죠. 그쵸? 네. 계산값에 의해서 1차식 모델링을 해놨고요. 해당하는 선의 컬러는 자, 레드로 한번 작업을 해보고요. 레이블입니다. 레이블은 자, 리니어 모델이라고 알려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자, 이해할 수 있는 부분하고 오류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보는 게 좋겠군요. 네, 일단 아래쪽에 plt show 라는 함수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른 부분이 조금 에러가 있었던 것 같네요. 네, L 부분, 레이블, 다 있었네요. 자, 이렇게 선점도와 같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죠? 네. 자, 그러면 저희는 제목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PLT. 네, PLT. 일단 타이틀 해볼까요? 타이틀. 자, 두 개의 그래프. 자, 컴퍼니. 그래프라고 간단하게 써주고요. PLT의 X레이블, X축의 이름은 연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PLT Y레이블 부분을 확인해 볼까요? Y축은 자, 리베뉴 값으로 출력 문자열이고요. 매출액이니까 밀리언 달러로 한번 해볼까요? 네, 밀리언 달러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제목 부분 Y축 레이블 출력했습니다. PLT 그리드 격자 한번 넣어볼까요? TRUE 그리드. 그런 다음에 저희가 범례를 사용했습니다. 범례에 레전드도 쓸 수 있게 범례를 추가해 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TRUE true. 자, 컴퍼니 그래프에 범례 나타난 곳 확인하셨을까요? 그 다음 스캐터 부분 그리고 1차 함수 값 부분 Y축의 값 그 다음 X축의 이름까지 모두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부분이 어떤 변화 양상을 주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스캐터와 플로트 산점도와 1차 선을 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9주차에서는 데이터 시각화 중에서 산점도와 선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데이터 시각화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산점도와 선 그래프에서 두 변수와의 관계를 활용해서 시각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습해 보았습니다.
매트로플롯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산점도와 선 그래프 패턴, 변화, 옵션 추가 방법에 대해서도 실습해 보았습니다. 9주차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